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KBS 창원이 보도한 시민이 맡긴 습득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경찰 간부 소식 들으셨죠? 경찰이 감찰 조사를 했더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고발하고 책임자 2명도 징계할 방침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이 습득해 경찰 지구대에 맡긴 지갑에서 41만 9천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52살 박모 경위. 절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CCTV에서 추가로 확인된 범행이 2건. 지난해 11월과 12월, 시민이 주워서 맡긴 손목시계 2개를 챙겨가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박경희 차에서 발견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박경희를 절도 혐의로 고발하고 최근 1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는 습득물 17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건에 대해서는 이 대상자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정치수도에서 직무고발된 토대로 해서 수사를 다각적으로 해서. 박경희는 지구대에 접수된 습득물은 즉시 경찰청 습득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지만 팀원들이 근무일지에만 작성한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근무일지에만 써놓고 로스트 112에는 등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건 확인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이 안 돼 있는 거는 확인되는 거죠. 습득물을 24시간 안에 소속 경찰서로 넘겨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경희를 중징계하는 한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 2명도 징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교육감의 주민 소환 서명 조작 사건에 사용된 주소록이 어디서 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KBS 취재 결과 선거 때 후보자에게 제공되는 선거인 명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을 조작한 42살 박모 씨 등 5명이 갖고 있던 주소록입니다. 경남 6개 시군 2만 4천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 중 2,400명이 주민 소환에 찬성한 사람들인 것처럼 조작됐습니다. 주소록은 도로명 3주소에 아파트는 동별로 기재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은 선거인 명부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선거 명부가 우리가 교부를 해주잖아요. 선거 때 되면은 그런 걸 가지고 새로 찬성하지 않았나. 선거인 명부에는 이름과 주소 등 5가지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 박 씨 등이 갖고 있던 주소록과는 3가지 부분이 일치합니다. 선거인 명부는 선관위가 입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공문서입니다. 후보자들이 자기 선거적 누구를 대상으로 선거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기간 개시 그때까지 신청해가지고 활용을 해라. 경찰은 앞선 선거 때 입 후보자에게 제공됐던 선거인 명부가 박 씨 등에게 넘어가 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박 씨 등을 상대로 주소록을 누구에게 넘겨받았는지 출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통영고성지역구의 현역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입니다. 통영고성 새누리당 강서구 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 국장, 새누리당 서필원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 통영고성 새누리당 이군현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학열 전 고성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NH농협은행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 자금 3조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며 2조 원은 최고 1.3%의 설 명절 특별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협은행은 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1조 원 규모로 만기 연장을 해줄 계획입니다. 경남 서부권 최대 현안인 남부 내륙철도가 지역 주민들의 희망과는 달리 경제성을 이유로 정부가 사업 조기 착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170km 구간 남부 내륙철도. 경남 중서부를 통과하는 남부 내륙철도 사업은 지역 물류 인프라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선 공약에 선정된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큰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중간 점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5일로 낮았기 때문. 참다 못한 지역 주민들은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지만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예비 타당성 조사 4차 실무회의는 아직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사업 비용을 낮추고 편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비시를 높일 수 있는 논리 개발을 통해 정부와 KDI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동시에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역 상공인들도 사업 당위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철도는 국가기가시설입니다. 그래서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고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남부 내륙철도 사업은 올해 국가 광역철도 예산에 타당성 조사비 등 30억 원 정도가 우선 반영된 상황. 남부 내륙철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고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늘은 야외 활동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 오름세를 보이겠고 하늘빛도 깨끗해지겠습니다. 대신 건조특보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 계획하신다면 불이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번 주 못지않은 추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욱 내려가겠고 눈비 예보도 없어 대기 건조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일요일인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창원도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신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김해 8도, 창원은 7도로 예상됩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진주와 합천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옷차림 더욱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전입 인구가 새해 들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인 진주시 충무공동은 지난 6일 기준 전입 인구가 3,200여 가구에 10,027명으로 이는 지난 2013년 12월 충무공동 개설 이후 2년 만에 인구 10,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유입 인구는 진주시 관내가 74%로 가장 많았고 경남 다른 시군에서 14%, 경남 지역 밖에서는 12%로 나타났습니다. 낙동강 하구뚝 개방에 대비한 환경 모니터링이 본격화됩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뚝 실제 개방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과 생태계, 염분, 하천 퇴적물 등 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 측정 시스템 등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달부터 가동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며 모니터링 지점 확대 등을 위해 추경 예산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제9회 지리산 산청 곶감 축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산청군 시천면 곶감 유통센터에서 열립니다. 행사장에서는 곶감 경매와 떡매치기, 전통 춤과 국악 공연이 이어지고 곶감 할인 판매와 함께 관광객을 위한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하동군 참다래와 곶감이 올해 처음 해외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하동군은 지난달 하동 참다래 생산자 연합회와 참다래 65톤, 1억 8천만 원어치를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지난 4일 1차분 8톤을 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옥종 그린 농사는 옥종면에서 생산된 곶감 10톤, 2억 원어치를 미국 LA에 수출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에 선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새벽 필리핀 세부에서 출입문이 덜 닫힌 상태로 비행을 하다 이륙 30여 분 만에 회항한 진에어 여객기의 승객 일부가 집단 소송을 포함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상황 등을 바탕으로 피해 사례를 모으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소송 규모와 참여 인원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여객기 출입문 경첩 부분이 노후화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확인된 가운데 진에어 측은 당시 승객 160여 명에게 사과 위로금 10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